요거요? 예. 비가 많이 왔는데 물 다시 뺐나봐요. 아니요. 내가 나왔을 때 저쪽에도 고기 많이 잡더라고요. 어쨌든 아 진짜. 오랜만에 송악 직벽.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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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직벽 낚시는 뭐 제가 매년 거의 뭐 10년 이상 하고 있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좌대 설치할 때 안전하게, 어쨌든 뭐 완전 이런 절벽은 낚시 못하죠. 어쨌든 이렇게 슥 내려가는 직벽이기 때문에 다리를, 앞다리랑 이런 거를 잘 맞춰서 안전하게 깔고, 짬락을 하더라도 네 항상 안전하게. 그래서 이 자대 같은 거가 좀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이런 낚시 할 때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엎드려 보고 흔들어 보고 전혀 흔들림 없다. 짱짱하다. 완벽합니다. 자, 오늘 아산에 위치한 송악저수지 왔습니다. 제가 노지 낚시를 뭐 십몇 년 전에 시작할 때 저에게 노지 낚시의 매력을 느끼게 해줘서 아직까지도 이 노지 낚시를 다니게 만들어준 그런 엄청난 매력적인 필드입니다. 10년, 15년 전에만 해도 맞은편 직벽에서 21척으로 거의 제등 낚시, 초친 낚시로 바닥에 대고 이 배수기에 37, 40, 45 이런 것들을 많이 잡으면서 정말 제가 노지 낚시에 눈을 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큰 사이즈 붕어들이 많이 안 나오는 요 몇 년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송악저수지는 이 직벽 낚시가 메인이고, 특히 이렇게 물이 빠졌을 때 지금 수위가 한 67%, 가장 좋은 시기, 아름다운 시기인데 저는 오늘 낮낚시를 할 겁니다. 낮에는 피레미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예전 영상들, 작년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네, 피레미 사이즈들이. 그래서 찌도 큰 찌로, 그 다음에 떡밥도 찰기 있고 무겁고 그런 포테이토만 가지고 하는 그런 낚시를 해야 되는 곳인데, 오늘도 한번, 네, 여기가 지금 송악저수지 도덕골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물이 빠질 때 여기도 좋은 포인트고 맞은편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맞은편은 해가 정면이기 때문에 자, 오늘 낮낚시는 이쪽으로 들어왔고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마음껏 자연과 붕어와 대화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한번 재밌는 낚시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낚싯대는 18척으로 세팅을 했고, 찌는 제 솔리드 탑입니다. 네, 고부력 한 15푼 되는 찌고요. 편납을 일단 2단으로 감았고, 바늘은 일단 7호 바늘을 쓸 건데, 원줄 1.5에 목줄 1호고요. 목줄 길이를 일단은 처음에는 조금 길게 가져가다가 붕어가 들어오거나 상황이 좀 짧게 가야 되겠다 싶으면 줄여가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바늘도 처음엔 7호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떡밥은 오늘은 포테이토 대립과 소립 요 두 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들어서 포테이토 대립 400, 소립 4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잡어들을 뚫어내리면서 하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심을 체크를 했는데 수심이 5m? 5m 조금 안 되게 나오네요. 4m 한 80, 90? 네. 제가 지금 여기 15척이나 조금 짧은 낚싯대를 써도 되는데 긴 대를 세팅한 이유는 일단은 좀 깊은 수심에 있는 좀 사이즈 큰 붕어들을 웬만하면 좀 노리려고 좀 긴 대를 세팅을 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직벽이긴 하지만 지금 바닥이 지금 찍힙니다. 예, 바닥이 찍히기 때문에 바닥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중층까지 붕어들의 상황을 보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분명히 이게 돌바닥이기 때문에 밑걸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걸림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살짝 띄워서 아니면은 뭐 한 바늘 닿기 정도로 해서 낚시를 좀 하다가 상황을 보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찌를 좀 고부력으로 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낙 그 피레미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고부력으로 했고, 떡밥도 처음에는 좀 크고 좀 찰지게, 네, 단단하게 해서 일단은 좀 집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첫 밥인데 벌써부터 피레미들이 엄청나게 따라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이 송악기는 이런 어떤 피레미층을 뚫어서 목내림, 그러니까 밥을 목적층까지 안 내려주면 집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붕어를 잡기가 힘듭니다. 벌써 밥이 다 털렸죠. 네. 엊그저께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비 오기 전에는 조항이 좋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래도 비가 오면은 또 물이 좀 뒤집히고 바뀌니까 붕어들도, 떡붕어들도 그만큼 예민하게 움직이니까 뭐 어쨌든 오늘 붕어 만나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피름이 많은 지역에 오면 제가 떡밥을 이렇게 엄청 많은 양을 만듭니다. 왜냐면은 빨리 들어갑니다, 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밥이 금방금방 털리기 때문에 템포 낚시 위주로 낚시를 하는 저는 이제 밥이 빨리 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좀 많이 개서 낚시를 하는 편이고, 밥을 크고
단단하지만 또 들어가면 탕 풀리게 만들어줘서 위에서 따라 내려오는 피라미들에게 일단은 그네들에게 줄 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밥으로 붕어들을 먹이는, 예, 그런 낚시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특히 노지의 어떤 그런 좀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300개 되는 영상에 보면, 네, 우리나라 웬만한 필드는 다, 떡붕어 필드는 다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참고해 보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피레미가 많기 때문에 이 송악지를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낮낚시를 잘 안 하십니다. 왜냐면 피곤하니까. 예, 낚시가 밤에는 잡어들이 빠지기 때문에 떡밥을 뭐 그렇게 이렇게 막 찌나 이런 걸 무겁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낮에는 이런 피곤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밤낚시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낮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 목내림을 시킨 다음에 조용할 때 찌가, 그 이후에 탁 들어오는 입질을 위주로 챔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붕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털어주고, 목내림 돼서 초기에는 좀 털어주고, 어쨌든 붕어가 들어오면 조금 혼잡한 찌의 움직임이 좀 많이 조용해집니다. 고를 때까지는 뭐 떡밥을 한 바가지를 넣던 두 바가지를 넣던 좀 집어를 좀 꾸준히 해줘야 되는 낚시겠죠, 아무래도. 자, 저렇게 목내림을 시켜야 됩니다. 예. 몇 번을 던지던 목내림을 시켜서 계속 저 구간에서 밥을 털어주고 먹이를 털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들어오는 입질에 붕어를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탁 박히는 그런 입질에 챔질을 해서 붕어를 계속 집어하고 또 찾아내고, 부지런하게 밥이 들어가줘야 붕어가 들어오겠죠. 처음에 이런 필드를 초보자들이 오시면 정말 헤맵니다. 왜냐하면 찌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떡밥이나 찌도 이런 필드를 오실 때는 잘 준비를 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찌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 저렇게 목내림이 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크게 훅 떨어지는 그런 입질을 챔질을 하면 이제 붕어를 좀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상층부에 이런 피라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뚫어내리면서 목내림 또 회수, 목내림 회수. 좀 피곤한 낚시긴 한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하다 보면. 낚시를 해보니까 바닥에 돌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살짝 걸리고요, 이쪽은 안 걸리고. 지형을 잘 파악해서 낚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드디어 떡이 나옵니다. 시작입니다. 자, 목내림이 되고 조용한 상태에서 탁 들어오는 입질, 거기에 지금 붕어가 나왔죠.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그런 어떤 집어가 되고 나면 그 조용한 찌 움직임에서 탁 꽂혀주는 그 입질에 붕어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찌가 처음보다는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붕어가 어느 정도 이제 집어가 되고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목적층에 내려갔을 때. 자, 이런 어떤 잡어가 많은 곳에서의 낱낚시는 끈기가 없으면 사실 조금 고기 잡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들어올 때까지 지금 이제 밥을 거의 반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입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밥질 템포 낚시에 끈기가 있어야 좀 고기를 잡기가 이제 좀 더 쉽겠죠. 특히 낱낚시에서는. 이제 밤에는 잡어가 빠지기 때문에 집어도 빠르고 아무래도 이제 뭐 입질도 빠른데, 낮에는 이 잡어층이 두텁기 때문에 와, 이게 안 달린다고? 자, 목줄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바늘을 조금 큰 바늘로 바꾸고요. 자, 바늘을 9호 바늘로 바꾸고 목줄 길이를 30에 40으로 10cm 줄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붕어 들어왔거든요. 찌가 조용하고 입질 표현 나오는 게 완벽한 붕어 입질입니다. 한 마리 나오고 나서 지금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후킹이 안 되기 때문에 목줄을 조금 줄이고 바늘 사이즈를 키워서 바로바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줄을 줄였더니 또 반응이 느려. 지금 뭐가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또 바뀌냐. 목줄 그거 좀 줄였다고 입질이 안 들어온다고? 말이 안 되잖아. 목줄을 좀 줄였다고 이렇게 건드림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목줄을 다시 늘려야 될 것 같다. 와, 목줄 줄이고 바늘 사이즈 딱 키우는 순간 입질이 딱 끊겨버리네. 그새 붕어가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와, 목줄. 오오오, 야야야야야야, 오오오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힘을 써? 왜 이렇게 힘을 쓰는 거야 이거? 와, 잉어다. 씨. 잉어가 들어오니까 이게 붕어가 빠졌구나.
어쩐지 입질이 빡빡 들어간다 했어. 저. 저. 가라. 제발 가라, 이모야. 야, 잉어 한번 들어오고 나갔더니 아예 맹탕이 돼버렸네요. 와, 미치겠다. 계속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붕어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또 집어해야죠. 뭐 한 마리 나오고 딱 나올 거 싶었는데 잉어가 빡 나오더니 완전히 입질이 끊겨버렸어요. 어렵네. 입질이 안 들어오네. 낚싯대를 우와, 붕어다. 근데 토종이다. 이런. 아, 바닥에서는 이런 애들이 나오네. 자, 잉어가 한 마리 딱 들어오고 나서 잡아내고 나서부터는 입질이 전무하다가 이제서야 지금 거의 한 3-40분, 4-50분 만에 토종붕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일단은 바닥권인데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여기엔 떡붕어가 많은데 지금 떡붕어가 집어가 잘 안 되고 잉어 한 마리 들어오고 나서는 거의 다 빠져나가고 지금 진짜 거의 1시간 가까이 만에 한 마리 나왔는데 토종붕어가 바닥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피레미랑 살치는 상층부에 많은 상태고 아까보다 배수가 지금 들어왔을 때보다 또 한 5cm 빠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좀 빠지는 상황 같은데 자, 오늘 뭐 잠깐 짬낚시로 한번 즐겨봤는데 처음에 한 마리 나오고 분위기가 좋아서 나올 줄 알았더니 잉어가 한 마리 딱 들어오고 나서 잉어 한 마리 딱 끄집어내고 나서부터는 뭐 토종붕어 한 마리 나오고는 전혀 붕어 입질을 못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후 2시인데 오후 늦게까지 하면 좀 잡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또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오고 나서 상황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네. 다음에 한번 재도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